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최근 부동산 불황, 주식 경기 안 좋음, 이렇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처로 미술품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최상층 부자분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던 미술품 시장이 지금은 일반인 분들뿐만 아니라 조각투자라는 개념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아트테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고 또 주식시장이 많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대안책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처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장이 저는 미술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주변에만 봐도 미술품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게 된 것 같아요. 원화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판화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다양하게 도자기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한 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야, 미술품은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내는 거야? 라는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면 세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미술품은 저희가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혹은 부가세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우리가 취득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매도를 하게 됐을 때도 굉장히 세제적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를 하는 가격이 한 점당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디서 이거를 1,000만 원에 산 거예요. 근데 내가 판매하는 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 내가 샀던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6천만 원 미만이구나. 그러면 이 미술품은 세금이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미술품 투자? 세금이 없으니까. 부동산을 만약에 저희가 1,000만 원에 사서 6천만 원에 팔았다라고 해볼게요. 세금 얼마 정도 내야 되는지 아세요? 대략 25% 정도 세금 내셔야 돼요. 이게 미술품으로 옮겨가는 순간 세금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저는 큰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산 게 너무 잘 돼서 6천만 원이 넘은 거예요. 6천만 원 미만까지만 세금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6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 미술품을 그린 원작자가 살아 계시면 세금이 또 없어요. 즉 내가 구입한 미술품의 작가가 살아있는 한 내가 이 작품을 얼마에 사고 팔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으시나요? 실제 이렇게 원작자가 살아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작자가 한국분이어야 돼요. 이 원작자가 외국분이면 6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 드릴게요. 6천만 원이 기준이구나.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우리가 세금을 낼 걸 고려를 해야 되는데 6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도 내 그림의 원작자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리고 살아 계시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구나 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6천만 원이 아니라 큰 금액, 예를 들면은 매도하는 가격이 1억이 넘는다, 1억보다 훨씬 더 많이 넘는다 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미술품의 과세 체계를 이해를 하실 때 양도세와 다른 점은 미술품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반복적으로 매매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세로 봐주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봐준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업소득은 일반적인 소득세율과 똑같은 세율로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타 소득이란 뭐냐? 미술품에 한해서는 1억까지는 내가 100만 원에 샀든 1,000만 원에 샀든 극단적으로 내가 이걸 1,000원에 샀든 네가 이거 산 금액을 9천만 원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게 기타 소득 필요경비 방식입니다.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80%까지는 내가 비용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동산만 투자하셨던 분들 눈을 좀 돌리셔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나는 여태까지 1,000만 원에 사서 1억에 팔면은 기존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냈었는데 이거는 내가 얼마에 산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1억까지는 90%는 내가 너 비용 처리 인정하게 해줄게 1억 넘어가? 야 그럼 80%는 내가 인정하게 해줄게 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으세요? 결국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작품을 고르는 눈인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꼽히지 않은 이 작가님의 작품을 컬렉팅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작품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세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미술품 투자를 고민을 하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어떤 거 사면 돼요? 저도 몰라요. 저 미술품을 하나도 몰라요. 왜? 제가 뭐 미술에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관심은 있지만 뭐가 좋은지는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제가 알 만한 작가님들 거는 이미 너무 비싸요. 왜? 저는 그냥 정말 유명한 분들 것밖에 못 보다 보니까. 근데 아마 이런 미술품 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세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은 내가 조금 이 시장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지금 이 미술품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미술품 퀄리팅해서 예를 들면 내가 1억에 어떤 물건을 하나 판 거예요. 제가 아까 1억에 팔게 되면 90% 필요경비 인정해주고 그러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되거든요.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의 세금을 내야 될까요? 22%로 딱 끝나요, 그냥. 내가 미술품을 사서 1억에 팔았는데 세금이 220만 원인 거예요. 몇 프로죠? 2.2%죠. 그게 끝인 거예요, 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이 2.2%인 게 어디 있어요? 없어. 소득세율도 기본 6%부터 시작인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맨날 이렇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하는 소득도 최소가 6%인데 미술품은 2.2%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그냥 이 시장은 나는 관심이 없고 모르는 시장이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야지로 하기에는 정말 투자처로서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미술품을 사고 파셔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꼭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미술품을 이렇게 막 갤러리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전시 공간을 만들고 사람을 쓰고 막 이렇게 팔게 되면 그때는 이 미술품을 판매를 하는 걸 기타 소득으로 봐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거를 사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 미술품 매매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소득세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럴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필요경비 90%나 80%가 아닌 실제 내가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억을 못 하시게 되면 간혹 미술품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이렇게 카페나 이런 공간을 만드셔서 전시도 하시고 이러면서 막 판매하시거든요. 난 김세무사가 세금 2%라고 했으니까 이거 뭐 가져가실래요? 막 이래. 왜? 세금 2%니까 가격도 싸게 줘. 근데 나중에 이거 막 맞는 거예요. 사업소득세 꽝!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세금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요건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건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미술품 투자의 취득, 보유, 양도할 때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물론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은 맞습니다. 다만 미술품이라는 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미술품이 환급성이 좋냐 안 좋냐에 대한 부분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어디 가서 이렇게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술품이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 가서 팔아야지 라고 해서 내가 봤을 때 이 가격은 뭐 5천만 원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그게 무슨 5천이야 말도 안 돼 이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건 맞지만 작품을 선정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미술품이라는 게 결국 이 작가의 원판도 중요하지만 보관하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보관이나 보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고민을 하시고 미술품 투자에 뛰어드시게 되면 아마 다른 분들이 누리시지 못한 미술품 투자의 세제 혜택을 오롯이 누리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미술품 투자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